과학 2단원입니다. 생물과 환경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첫 번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태계란 무엇인지 먼저 학습을 해 보셨고요. 생물의 먹이 관계, 누가 어떻게 잡아먹히고 그 관계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비생물 요소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고, 네 번째,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좀 환경 파괴라던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인데요. 먼저 생태계,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애들을 우리는 생물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살아있지 않은 애들은 비생물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생물 요소에는요, 새, 나무, 말, 선인장, 토끼 같은 친구들,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요. 비생물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태양이라던가 아니면 물, 바람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합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사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파들 중에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분류할까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이 5마리만 지금 5개의 생물들을 가져왔다고 봤을 때 얘들을 두 가지 종류로 우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무랑 선인장 같은 친구들은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새, 말, 토끼 같은 친구들은 오른쪽으로 좀 가져다 놓고 생각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녹색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얘네들은 영양분을 따로 섭취하지 않아요. 햇빛 등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친구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햇빛을 받더라도 반드시 먹이를 먹어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왼쪽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친구들, 만든다고 해서 우리는 생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이 양분, 다른 생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다,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교과서에는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든 세균이라던가 또 비슷한 사이즈의 곰팡이 같은 친구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뭔가를 분해해요.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는데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얘네들을 그래서 분해하기 때문에 분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의 구성 두 번째, 생물의 먹이 관계. 생물의 먹이 관계를 보시면요,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예를 들면 풀이 있습니다. 벼가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메뚜기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메뚜기가 가까워서 폴짝폴짝하면 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겠죠. 벼는 메뚜기에게 먹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게 되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벼는 메뚜기에게 먹히고요.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힙니다. 이러한 관계, 순서대로 연결지을 수 있는 이런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는 사슬처럼 연결됐다고 해서요, 먹이 사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요, 메뚜기는 벼도 먹고 옥수수도 먹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메뚜기도 먹고 개미도 먹어요. 이게 일방적이지 않고 참 다양하게 엮여 있거든요.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서 학습을 하셨어요. 생물의 먹이 관계 다음입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도대체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생물들이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라는 내용이 첫 번째, 생산자, 예를 들면 벼라는 생산자가 있어요. 이 벼라는 생산자를 먹고 사는 또 다른 소비자가 있는데 1차 소비자라고 해서 여기서는 메뚜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생산자인 벼를 먹는 메뚜기가 1차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메뚜기를 먹는 친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우리는 2차적으로 소비하는 2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를 먹는 예를 들면 매라던가 이런 최종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 수가 줄어들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는 표현으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게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는요, 다 변화할 수 있어요. 항상 1차 소비자가 메뚜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내용으로는 뭐가 있었냐? 생태계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예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늑대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슴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요, 사슴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을 때예요. 사슴을 잡아먹을 개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를 모두 먹어치우게 돼버리고, 풀과 나무가 줄어들면서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사는 비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늑대의 개체를 다시 좀 늘려놨어요. 그랬더니 사슴을 많이 잡아먹게 되었고, 이러면서 있었던 내용, 늑대가 강가로 옵니다. 사슴을 사냥을 하고요. 사슴은 늑대를 피하려고 강가에서 떨어지고, 강가 주변의 풀과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얘네들이 숫자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평형을 되찾았고, 늑대와 사슴의 숫자도 적절한 균형을 되찾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 비생물 요소입니다. 비생물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요. 나뭇잎이 있습니다. 나뭇잎은요, 녹색일 때는요, 온도가 굉장히 따뜻한 여름철, 봄철, 가을철 때 그렇게 좀 되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 온도가 갑자기 낮아집니다.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보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낙엽, 단풍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자, 그랬을 때 또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보시면요. 교과서에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데요. 첫 번째, 햇빛과 물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자라는 건 아무래도 햇빛과 물이 많은 친구였겠죠. 그래서 얘를 봤어요. 햇빛이랑 물도 비생물 요소였었죠. 아까 바람, 공기까지 포함을 해서 햇빛과 물이 식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는 그래서 온도, 햇빛, 태양빛, 그 다음에 물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생물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영향을 주고요. 햇빛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영양분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동물이 물체를 보는데 밝아야지만 물건을 볼 수 있고 물체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이 언제 피는지 시기 같은 것도 햇빛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섭취해야 되는 물인 거죠. 영양분이 아닌 영양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생태계 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보전은요, 정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생물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을 할까 같은 내용인데, 적응은 살아남기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죠. 생물이 사는 곳을 우리는 서식지라고 합니다. 이 서식지에 정말 많은 동물들이 알아서 서식지를 만들어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대벌레라던가 밤송이, 그 다음에 털 있는 동물들이 겨울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공벌레가 몸을 웅크리게 만다는 것들, 이런 각각의 일련의 행동들이 전부 다 적응한 겁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생태계가 보존되지 않았을 때, 훼손되었을 때, 특히나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훼손된 걸 우리는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경 오염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통받는 이제 미세먼지라던가, 물고기들이 폐수 때문에 죽습니다.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죽어 있는 사체로 발견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난 쓰레기는 저렇게 땅에 묻어지거나 태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지요. 네 번째는 기름 유출 때문에 새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런 환경 오염의 사례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이번 단원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단원 정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